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늘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저 최수영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마음으로 물질로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많은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 정권 말기 현상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오냐? 지금 이 벌금, 몰수 이런 명목으로 해서 자그마치 4,283억 유엔,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은 대략 80조 원 규모의 이런 벌금과 몰수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정권 말기 현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매체 가운데 관찰자망이라는 이런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관찰자망, 관차저왕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여기서 소주대학교, 수저우죠. 소주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동오, 동력동자의 오나라 오자 씁니다. 동오 싱크탱크 연구원을 하면서 정치관리대학 부교수에 있는 유성량, 류청량이라고 하는 교수가 비정상적인 비세수 수입 증가라는 제목 하에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2년 전국적인 벌금과 몰수액 수입이 4,283억 유엔, 한화 80조 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 지난 10년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전문가들은 경제가 악순환에 진입하여 지방은 돈이 없고 중앙은 지방정부가 탕평하면서 모른 척하고 벌금으로 돈을 긁어모을 것이 우려되는 등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방정부가 탕평한다는 얘기 뭡니까? 이 탕평이라는 얘기는 중국말로 탕핑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뭐냐? 들어 누워서 자빠져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아무런 일할 의욕과 의지도 없이 그저 세워라 가라 뭐 이러고 놀고 있는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통 중국 청년들의 심각한 사회 문제, 탕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가 모른 척 해버리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가렴 주고 돈을 긁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전국의 벌금액이 4,283억 유엔이라 그러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큰 벌금에 의존할 것이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금년 1월에서 7월간 전국 세수 수입은 전년도 동기 대비 5.4%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2.6%가 하락했습니다만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2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리우 교수는 벌금 몰수 세입이 비세수 수입의 일부로 최근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2020년 이후 더욱 심해졌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2013년 벌금 몰수 수입이 3,062억 유엔이고 2020년에서 2022년에는 각각 3,113억 유엔. 그러니까 20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에는 3,113억 유엔, 2021년도에는
3,711억 유엔, 그리고 2022년도에는 4,283억 유엔으로 이전 20년에서 22년간 비세수 수입의 10%를 초과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4,283억 9,800만 유엔은 공공 예산 수입에서 2.1%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10년 내 최고이며 비세수 수입의 11.57%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이야기죠. 정부의 각종 데이터가 늘 조작되는 것에 대해서 평론가인 리린야오는 중국은 옛부터 곳곳에 몰래 금고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벌금 기록을 남기지 않아 중앙정부가 모두 파악할 수 없어서 정확한 규모는 더 클 수밖에 없는 체제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벌금 규모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첫째, 최근 20년간 지나치게 토지 수입에 의존한 후유증에다가 중서부 일부 지방은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탓에 의해서 벌금이 재정 보조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불합격된 시금치를 팔아 14위엔 번 돈에 10만 위엔을 벌금으로 부과한 이런 시기였습니다. 2021년 정부 기관지에는 반월담이란 잡지가 있는데요. 이 반위의 단에서는 북부 지역의 모 지역의 현에서 교통 위반 벌금액이 1년에 3천여만 위엔, 한화로 대략 57억 원에 달했는데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고작 1억 위엔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참 이게 참 곤란하죠. 한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학자 황대위라는 사람은요, 토지 재정 공급 부족에다가 지방정부의 이재 능력 결핍으로 인해서 벌금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관료들은 민영 기업에 대하여는 마음대로 벌금이나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의식이 뿌리 내렸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서 24년간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도 경제가 반등하지 않고 세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결국은 벌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벌금에 의존한 것은 바로 말세라는 필연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황대희 선생은 이어서 정부가 9월 달에 발표한 상반기의 재정 수지는 상하이만이 흑자이고 다른 지방은 5조 7천만 유엔, 한화 1,000조 원 상당의 적자가 보여지고 있고 2019년에서 2020년에는 11개 성이 균형 예산이거나 흑자였는데 반해 코로나 봉쇄 해제와 무역 전쟁으로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악화가 되니 연못에 물을 빼고 고기를 잡는 식의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화교이면서 경제학자인 이항청 씨는 매 왕조마다 말기에 이르러서 돈이 부족하면 벌금에 의존을 해왔지만 도로 교통 통행료와 같은 경우에는 은폐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WTO 세계 무역기구 가입 이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장이 통일되지 못하여 31개 성시 자치구 간에 아직도 벽이 남아 있어서 호북성에서 만든 태양광 발전 생산품의 부속은 신강에서 운반해 오느라고 성과 성 간의 벌금이라는 이 벽을 또한 통과해야만 하는 구조다라는 이 모순된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랑 재경이라는 신문에서는 금년 상반기 방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그마치 5조 7천만 위엔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대한 재정 적자 5조 7천만 위엔은 재정 지출의 40%를 8천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8천만 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은요, 전체 인구의 5.66%에 해당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라는 것이 재정 지출을 8천만 명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공무원들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인데다가, 그리고 아무리 그 솥을 부셔서 쇠로 만드는 이런 그 극단의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국유자산을 팔아버리거나 빚을 내어서 생활하던 기업에게 사기를 친다 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귀주대학교 경제대학의 양소정 교수는 2017년 해외에 발표한 논문에서 세수와 국유자산 수익을 매년 2천만 명에 이르는 공산당 당직자들과 일부 비정당 사회단체에게 지출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약 20조 위안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는 붕괴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이항청은 중앙정부가 백성들의 돈을 빼앗기만 하면 결국 힘없는 백성들은 그저 멋대로 하라면서 나를 잡수세요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중국의 특징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령 백성들에게 일반 인민들이 반항할 힘이 있다고 한들 이 모든 건 뭐로 하면 된다? 바로 깔아 뭉개버리면 그만입니다. 뭐 필요하면은 뭐 장갑차로 탱크로 가지고 나와서 깔아 뭉개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죠. 지나간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졌던 그 대학살의 현장 또한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지금 요즘 들어서 교통으로 인한 딱지 떼는 것을 엄청나게 하죠. 경찰들이 이 딱지 떼는 거, 또 뭐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비좋은 골목길에 세우는 차들에 대해서 벌금 부착하는 그런 스티커를 보게 되면요, 우리도 중국에 못지않은 것인가 아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남의 나라 중국 공산당 정권이 망해간다라고 좋아들 하지 마시고, 과연 내 나라는, 내 조국은 어떠한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연간 벌금과 몰수액이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 이상을 거둬들이고 있는 이 중국 현지에 좀 어찌 보면 한심하죠. 어찌 보면 가련하기도 하고요. 이런 중국에 몰락하는 또 다른 한 장면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